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2주 동안요, 그 10곡대 테마 특강 다 마치고, 오늘부터 5주 동안요, 5주 동안, 바로 동형 모의고사. 그러면, 한 주가 40문제이기 때문에 5주면 200문제거든요. 여기서 꽤 많이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원래 다 학원마다 다 어렵게 내요.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꼭 60점이 넘어서니까 합격이고, 모자라니까 아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평균 5주 동안, 지금 동형 모의고사는 평균점을 50점 잡으세요, 50점. 50점이 넘어가면 충분히 시험에서는 60점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좀 못하면요, 좀 분발하셔야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를 매겨보시되 50점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55점이 나왔다. 합격 점수예요. 실제는 65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45점이 나왔다. 모자라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분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점수가 계속 50점이 안 나와. 부족해. 이런 분들은 막판에 밀어붙이면 지금부터 한 40일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40일 동안에 과목별로 15점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무리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10점은 쉽게 끌어올리고요. 15점까지도 충분히 끌어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마무리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수가 내가 0 부족해. 그러니까 50점 캤는데 한 45점, 42.5점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분들은 학기로만큼은요, 제 카페 가시면 막판에 찍어주기 40개. 오늘 아침에 어제 늦게 올렸는데요. 지금 찍어주기 11번 문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매일 하루 한 테마씩. 요거 너네 힘을 주고 보세요. 정말 도움될 거예요. 네.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직까지도 못 보시면 계신다면 막판에 찍어주기가 굉장히 큰 힘을 줄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부동산 특성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자, 먼저 연결이 잘못된 것. 자, 부동성 하게 되면 입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섰다.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경제적 강가 맞는 말입니다. 부동성, 경제적 강가 옳은 지문이고요. 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시면 부정성 때문에 공급자 경쟁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볼까요? 그래프. 자, 부정성은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수직입니다. 공급이 수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우측이동. 또 수요가 증가합니다. 만약 인구가 감소한다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좌측이동. 수요가 움직이잖아요.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공급은 절대 못 움직이죠. 그래서 공급자 경쟁이 틀렸고 수요자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자, 정답 3번 되겠고요. 3번.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 강가는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용도의 다양성은 얼마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용도적 공급.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장 옳은 것 묻죠.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획지는 주택, 점포, 공장, 주상공 났습니다. 주상공 무조건 택지죠. 획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주상공 나타나면 무조건 택지가 돼. 택지. 틀렸고. 자, 한계지는 택지형의 최원방권 토지 맞습니다. 그러면 택지형의 최원방권, 택지하게 되면 주상공이잖아요. 주상공. 그러니까 주상공이 가장 거리가 먼 권역을 가리키니까 농경지는 당연히 관계가 있다 아니고 없습니다. 농경지와 관계가 없다. 택지와 관계가 있죠. 농경지와는 관계가 없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공업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거지로 바뀌었대. 주상공끼리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죠. 그러니까 후보지가 아니고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자, 법지는 뭐가 떠올려요? 경사지. 경사지. 경사지 떠올리시고요. 그러면 얘는요,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법으로만 소유할 뿐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실이 없는 토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빈지. 빈지는 해변가 토지죠. 해변가 토지는 활용실익이 많잖아요. 따라서 자,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어려워요. 자, 나지와 건부지는 기술적 개념이다. 그러면 나지는 맨 땅이죠. 맨 땅. 건부지는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해서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갱지와 저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자, 얘가 틀렸는데요. 갱지와 저지가 뭐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갱지와 저지. 자, 저지하고 갱지입니다. 자, 얘는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고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용어. 일본 용어다. 자, 일본에서는 맨 땅이세요. 맨 땅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저지가 되기도 하고 갱지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럼 이때 기준이 뭐냐? 바로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입니다. 먼저 저지는요, 둘 다 O가 되고요. 갱지는 OX가 돼요. 자, 풀어서 본다면, 맨 땅은 맨 땅인데,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상도 받는, 둘 다 받는 맨 땅이 저지가 되고요. 저지. 반면에 갱지는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맨 땅이 갱지가 돼요. 맨 땅은 맨 땅인데.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도로가 있습니다. 자, A란 땅이 있고 B란 땅이 있어요. 둘 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맨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전부 다 얘가 상업지역이다. 용도가 상업지역이죠. 이거 뭡니까? 공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 당연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상 제한은 여부로 민법상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이 있죠. 그러면 A는 맨 땅은 맨 땅인데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요. 제한받잖아요. 제한받잖아요. 얘는요, 지상권이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둘 다 맨 땅인데 사법상 제한받는 권리가 설정이 되었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땅이 좋아요? 안 된 땅이 좋아요? 안 된 땅이 좋지. 얘가 완벽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A와 같은 이런 땅이 바로 저지가 되고 제한받고 있잖아요.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어. 지상권도 설정이 없고 지역권도 없고 저작권도 없대. 이런 맨 땅은 완전한 땅이잖아요. 이런 맨 땅이 바로 갱지가 된다. 갱지. 갱지가 된다. 그러면 결국 뭘 따집니까?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을 따지기 때문에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성은 뭐요? 공자비 환자 아시죠? 공자비 환자. 그러니까 바로 부동산 속성 중에서 공간성은 묻습니다. 공간성은 우리 시험에서 지문은 잘 나와요. 공간성. 자, 그러면 이제 1번. 자, 입체 공간하게 되면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이잖아요. 3창 공간. 그러니까 입체 공간으로서 부동산은 법경기인을 모두 말한다. 법경기 복합 개념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이제 공중권. 공중권은 이제 공중공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에 지중공간 바로 틀렸네요. 공중공간. 예. 지중공간은 지하공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중공간 틀렸고 공중공간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3번 지문도 출제가 돼요. 민법 제212조에 따라자면 소유권의 범위,
범위. 그래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는 공정을 향해서 끝없이 연장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수제 내리겠어요. 끝없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법에 허용하는 범위다. 즉 정당한 이익을 가리킵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그 가치가 인정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은요. TDR 제도 설명인데 역시 만드는 질문입니다.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효율성 보겠습니다. 효율성. 자,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얘는요. 5번부터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때문에 정보 비용 제로, 정보 가치 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강성 효율적 맞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초과이 있다. 항상 초과이 있다, 없다면 할당자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 있는 시장은 초과이 없으면 할당이고 초과이 있으면요 비할당. 맞네요. 맞습니다. 다음에 3번.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정보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를 말이에요. 이럴 때도 정상 이상의 수익이 바로 초과인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은 당연히 강성 효율적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자,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를 반영했다. 과거를 반영하면 과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초과를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은 과거 시장은 약성 맞죠? 약성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러면요. 정답 1번 틀렸는데요. 자, 1번. 새로운 정보가 지첩식 가치에 반영되니 된다. 어떤 정보가 즉각 가치 반영이 되면 그냥 효율적 시장이지 할당자를 빼야 됩니다. 할당이 틀렸죠? 효율적 시장의 설명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네요.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묻습니다. 지분 수익률. 항상 계산 문제는요. 공식을 떠올리자. 공식. 자, 이제 공식 다 아시죠? 분모가 지분 투자기고요. 자, 분자가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요. 더하기 가격 상승입니다. 여러분이 쉬운 거잖아요. 왜?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니까요. 넣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5억인데 은행에서 3억 빌렸고 내 돈이 2억이다. 그럼 이제 얼마짜리입니까? 총 5억짜리다. 내 돈이 2억이죠. 그래서 지분이 2억입니다. 은행에서 3억 빌렸잖아요. 저당이 3억입니다. 바로 분석하면 됩니다. 자, 내려가니까 차입 조건은 이자가 6%입니다. 6%. 6%니까 저당 금액에다가 곱하기 6% 하면 되겠네요. 암산되죠? 3, 6, 18, 1,800만입니다. 얘가 바로 이자가 됩니다. 이자가 1,800. 다음에요. 내려가니까 1년간 순수익이 5천만 원이고 1년간 가격 상승이 2%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익. 자, 순수익이 5천이죠. 다음에 가격 상승이 2%다. 자, 2% 하게 되면 5억에 2%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문제 분석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보고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분 투자액 2억이지. 다음에 순수익은 여기 나오죠. 순수익은 5천입니다.
다음에 이자 비용은 1,800입니다. 다음에 가격 상승은 1,000만 원. 자, 그러면 분모가 2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800, 1,000 다 계산하면요. 4억 얼마가 돼요? 5천에서 4,200입니까? 4,200. 4,200만 원. 얘도 암산되겠죠. 자, 0.21입니다. 0.21. 정답 21%. 자, 정답 21%. 5번이죠. 참고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한테 놔주면 득점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건너뛸 확률이 90%입니다. 아쉽지만. 그러면 올해는, 얘가 나와줘야 되는데, 대신에 지분 수익률이 나와주게 되면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 기대 수익률. 그래서 올해는요, 기대 수익률이 A급입니다. 기대 수익률. 예. 얘만, 기대 수익률만 딱 나왔다면요, 가능한 연습을 많이 해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 A급이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이네요. 자, 틀린 것은 무슨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상업용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일치한다. 일치. 맞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2번. 자, 상향시장만 나왔다면 제가 암기시키랬죠. 항상 뭐부터 돌리자? 상도, 하수. 상도, 하수. 바로 돌리자. 상도, 상향시장은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자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그래서 상향시장은, 자, 예를 문제 돌리시고, 뭐 관계는 없지만은요, 이런 기출문장인데 상향에서는 호황이니까 서로 살려고 하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파는 쪽, 매도자는 안 팔겠지.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당긴다고 밀려고 하겠지. 밀려고 한다. 반면에 매수자는 서로 살려고 하죠. 얘가 이제 거래를 당기려고 한다. 단어가 바뀌었죠. 바뀐 단어니까 정답 2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얘는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얘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야. 상도, 하수. 예. 상도, 하수는 바로바로 얘만 딱 나왔다면 바로 상도. 얘가 나왔다, 하수. 예. 얘가 가장 잘 나옵니다. 상도, 하수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3번. 안정시장은 불황이 강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장이니까 과거 사례도 일정하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요. 나왔네요. 하향시장 하수. 그래서 하향시장은 부동산 활동에서는 하수. 매수자 중시와 그대로 맞네요.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5번.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 자, 비교합니다. 이 문장은 출신이 선 기본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요즘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헷갈리셔서 하세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50, 50. 일반적으로 50년입니다. 50년. 50년. 다음에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여러분 아시죠? 콘트라 테이프 파동. 그러니까 얘는 몇 년? 50에서 60년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50년이고 일반 경기의 장기 변동은 콘트라 테이프 파동이니까 50에서 60년. 얘가 더 길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일반보다는 약간 짧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불일치하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 들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7번 넘어가죠. 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을 묻습니다. 공급 곡선. 자, 여기서 옳은 것은 뭐죠? 옳은 것은. 자, 먼저 1번은 공급 법칙이네요. 자, 공급 법칙은 임대료와 공급량의 관계이다.
그런데 그래프가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이죠. 우상향. 우상향 틀렸습니다. 자, 이번엔요, 기출문장이에요. 아주 과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포함됩니다. 왜? 자, 어떤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요, 자, 건물을 사게 되면 매수자가 되고요. 또 지금으로 팔게 되면 매도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 다 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공급자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자, 3번은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죠. 그럼 이제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곡선 상 틀렸네.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이동이죠. 상자를 빼야 됩니다. 반면에 공급량의 변화는 바로 곡선 상 이동이죠.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틀렸고요. 곡선 상 이동이다. 쉬운데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요.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 증가를 묻는 거네요. 이럴 때 주택의 공급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그래프 볼까요? 공급 곡선. 자, 이렇게 우상향 공급 곡선이 있다면, 자,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우측 이동. 얘가 공급 증가입니다. 우측 이동이죠. 그러면 상향이다, 하향이죠? 하향이죠. 하향 이동. 이걸 합치게 되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공급 증가는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공급이 당기면 가파르죠. 완만 틀렸네요. 가파르고 비틀레적입니다. 장기 공급은요, 완만하죠. 급하다 틀렸네요. 기울기는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굉장히 빈출입니다.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단기이면 가파르고 장기이면 완만하다. 빈출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8번이요. 8번. 자, 지대로는 묻습니다. 자, 지대로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죠. 지대론하고 도시 성장 이론하고. 그러면 도시 성장 이론은 동선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익심 이론. 지대론 하게 되면 차입절. 기억나시죠?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그러니까 도시 성장이든 지대로이든 전에 둘 중에 매년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런데 문제 경향은요, 도시 성장보다는 지대론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항상 A급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뭐 틀린 것은? 마르커스의 절대지대만 나왔던 뭡니까?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무조건 절대로 지대가 생기는데, 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한기 바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T넷만 딱 나왔다면 바로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 그러면 T넷만 나왔다면 아짐의 생수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대란 것은 항상 아짐의 생수, 총 매상구에서 생수,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그러니까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수송비 전략분. 그래서 항상 T넷만 딱 나왔다면 아짐의 생수, 수송비 전략분. 토지의 비옥도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치지대에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 기초를 제공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요. 입찰지대만 나왔다면 무조건 뭐부터 떨려?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수율이 좋아요? 토율이 좋아요? 수토. 가장 잘 납니다. 따라서 입찰지대면 수토. 단위당 수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입니다. 얘가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기울기는 뭐지? 수토 바로 떠올리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입찰지대 기울기는 수토 해서 한개 수송비, 한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수토 맞습니다. 요거 잘 바꿔서 묻거든요. 예, 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수토 얘만 나왔다. 무조건
자, 잘 바꿔서 모르니까 무조건 득점하세요. 수토. 맞습니다. 4번요.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차액지대만 떨어지면 뭐죠? 우등지와 열등지, 좋은 땅과 나쁜 지에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생긴대. 자, 그러면 차액지대에 따르자면, 자,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자, 리카르도는 바로 고전학파거든요. 고전학파. 그러면 고전학파만 나왔다면, 자, 뭘 돌려? 고3이죠. 잉.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고3이죠. 잉 하게 되면, 고전학파는 몇 가지 생산 요소를 3분법, 3가지. 그래서 토지, 다음에 자본, 노동,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잉,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그래서 자, 고3이죠. 잉 하게 되면 리카르도 고전학파는 3가지로 구별하고 지대를 잉여로 보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대를 자,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바뀌었네.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틀린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5번도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뭡니까? 경제지대. 여러분이 항상 지문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얘만 또 탁 나왔다면 눈만 착 감으면 뭐가 떠올려? 그래프요고. 그래서 경제지대만 나왔다면 눈만 착 감게 되면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얘가 시장 원리가 돼요. 경제지대만 나왔다면 항상 기준은 노란선, 공급 곡선입니다.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 얘가 바로 경제지대예요. 경제지대. 그럼 아래쪽에 있는 거 공급자가 받고 하자는 최소 공급자 가격. 다른 말로 대중 수입입니다. 다른 말로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지대만 났다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공급자 최소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얘만 뚫으시면 돼요. 개념을. 따라서 그대로 토지의 최소 공급 가격을 초과하는 잉여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자, 이어서 문제 9번입니다. 자, 외부 효과. 외부 효과도 주로 A급입니다. 잘 나옵니다. 단독 문제가. 그러면 자, 틀린 것은 묻죠. 틀린 것은 1번.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다. 그대로 맞는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정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 행위. 얘가 틀렸지.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항상 외부 효과는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와 제3자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3자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또 제3자. 그래서 제3자의 행위가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입니다. 자, 한 번 더 2번 문제는요. 얘도 빈출인데요. 한 번 더 풀어서 본다면 우리 시험은요.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이죠. 얘는 출제가 되었고 아직까지 거래 당사자는 출제가 안 되는데 얘도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질문요. 자, 얘는요. 공해를 발생시키는 건축 내장재 회사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하죠, 규제. 규제하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이 된다. 맞는 질문인데 얘는요. 조금 풀어서 본다면요. 이런 질문도 역시 꼭 알아야 될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부가 규제합니다. 공해 발생 회사에게. 예를 들면 공장이 있어요. 어떤 공장? 목재를 만드는 목재 회사. 당연히 공해를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재회사 공장, 목재 공장, 얘를 지으려고 하니까 공해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자, 그냥 못 지어. 니네가 공장을 짓게 되면 반드시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공해 방지 시설. 얘가 뭐죠?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를 말합니다. 요거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해 방지 시설을 만들래요. 요거 만드는데 또 몇 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짓는데 5억 들어갔대. 5억 들어갔대. 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5억이 들어간 만큼 당연히 얘가 생산비 반영이 됩니다. 그럼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이제 아시죠? 생산비가 상승하면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지. 감소. 목재 공급이 감소가 되면요, 그것만큼 이제 가격 또는 임대료는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부가 규제하는 만큼 생산비가 높아지는 만큼 공급 임대료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를 물었잖아요. 이렇게 다이렉트.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요,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된다 하면 말 바뀐 말이지. 이러면 틀린 말이고, 임대료가 하락한다 하니까 또 틀린 말이고요. 이런 걸 하나쯤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외부 불경제를 발생한 기업에게는 당연히 공기보험지마 세금을 부과하죠. 외부 경제를 발생하게 되면 좋은 거니까 비용 줄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보게 되면요, 정과 부의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는 얘기죠. 정의 외부 효과는요, 전철역이 들었어요. 백화점이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치는 올라가겠지. 부의 외부 효과, 공장이 들어서거나 또는 교도소 들어서는데 동네 나빠지겠죠? 하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다 정리되었죠. 과대 생산, 과소 생산, 적게 만들죠. 그러니까 생산은 뭐지? 적게 생산. 부의 외부 효과는 뭐지? 많이 생산한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이 2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자,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위험하게 되면 뭘 떠올려? 사금법인유. 안겠죠, 그죠? 사금법인유. 그 중에서 1번 보게 되면요. 자, 금융적 위험은 뭐네요?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 갖고 자기 자본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적게 될 수가 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2번도 빈출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현금화가 어렵죠. 황금성의 곤란성입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3번 볼까요? 위험의 처리 방법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 하는 순간 뭐지? 요거 수익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뭘 말한다? 요거 수익입니다. 요거 수익. 그러니까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 요거 수익을 하게 되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잖아요. 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얘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때 위험조정 할인율, 요수율을 사용하게 되면 장래 소득을 현재 가지고 환원시킬 때 위험할수록 자, 낮은 이고 높은 할인율이죠. 위험할수록 높은 요수익률, 높은 할인율, 높은 요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틀리고 높은. 정답 3번 틀렸고요. 요거 함정입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얘도 빈출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4번 질문도 꽤 많이 났습니다. 꽤 많이 났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으로 위험할수록 요수익률 상향 조정, 높은 할인율이잖아요. 그래서 상향 좀 맞는데요. 요거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하향 조정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빈출 잘 나오니까요.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술의 하향 틀린 말입니다. 상향 조정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다음에 5번. 민감도 분석은 자,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를 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해서 맞는 말인데 민감도가 크면
클수록 더 위험한 투자가 되겠죠.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11번요. 자, 11번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푸시면요. 아, 이 문제가 뭐지? 네. 수요 함수, 공급함수 나왔습니다. 수요 공급. 그러면 제가 분석했잖아요. 항상 두 가지라. 균형을 묶거나 규제하거나. 근데 보게 되면 여기서 나왔죠. 500으로 규제했다, 규제. 예. 이 문제는 이제 균형을 묶는 게 아니고 규제하더라, 규제. 자, 그러면 규제하게 되면요. 기억나시죠? 무조건 대입시킨다. 그럼 이제 500만 대입시키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예요. 자, 한 번 더 규제를 정리하면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를 규제하면 규제임대료를 무조건 대입시킨다.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초과수요. 두 번째가 초과 공급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그래프로. 자, 이 그래프 아시죠?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자,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절대로 이만큼 받지만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그림 아시죠? 이렇게 규제합니다. 임대료 규제. 뭐?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빚금치 많고 개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네. 예. 그러니까 이거 뭐지? 초과수요. 초과수요. 따라서 결론, 낮게 설정하면 공급은 부족하고 초과수요. 다시 높게 설정합니다. 높게 설정하면 기억나시죠? 규제 하나마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가 답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높게 설정해도 갭이 생기잖아. 갭이 생겨요. 그러면 빚금치 많고 갭이 생기잖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초과 공급.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면 얘는 뭐지? 낮게 설정입니다. 낮게 설정. 그러면 이때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낮게 설정이죠. 그러면 낮게 설정하면요. 이때 초과 수요니까 이 자체가 정답이 됩니다. 근데 대입하니까 초과 공급이 생겼대. 얘가 생겼대. 그래서 대입하니까 초공급이 한 500개 나왔대. 500개 나왔대. 이럴 때는 총 500을 답을 하면 안 돼요. 이때 뭐지? 규제 하나마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는요. 자, 높게 설정입니다. 이때가 높게 설정한 경우니까. 높게 설정한 경우니까. 이때는요. 총급 이 숫자가 답이 아니고 정답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대입해서요. 대입해서 둘 중에 하나 나와. 초과 수요가 나면 정답이네. 낮게 설정. 공급이 많아. 이때는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요함수가 QD 이꼴 만 빼기 10P네요. 만 빼기 10P죠. 다음에 공급이 QS 이꼴 2000 더하기 10P입니다.
규칙이 나왔습니다. 이때 정부가요, 500으로 규제했대, 500. 이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공급입니다. 한번 무조건 대입하자, 이제. 자, 이때 500으로 규제했으니까 얘를 500을 대입시킨다. 500을 대입시키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500 대입. 또 500 대입입니다. 다 풀었어요. 대입시키자. 그러면 10,000 빼기 5,000이죠. 그러면 수요가 5,000개가 나오고. 다음에 공급은요, 200 더하기 5,000이죠. 공급은 7,000. 수요가 5,000개잖아요. 공급이 7,000이잖아요. 공급이 몇 개 더 많다? 2,000개. 초공급이 몇 개 많지? 2,000개 더 많잖아요. 이때는요, 초공급이 2,000이 답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 3번.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초공급이 나오니까 초공급이 답이 아니고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2번까지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자, 12번도 계산 문제. 자, 12번은요,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 가치는 무슨 정보 가치. 그러면서 이제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정보 가치만 나왔다면 여러분들 푸는 방법 아시죠? 먼저 두 가지. 첫 번째는 현재 가치 구하고. 두 번째는 정보 가치 구하죠. 자, 이때 현재 가치 구할 때 말 그대로 현가화 시키자. 뭘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현가화 시킨다. 얘가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정보 가치는요, 확실 빼기 불확실이죠. 확실 빼기 불확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예를 묻습니다. 정보 가치를 구하시오. 정보 가치. 자, 바로 박스 문제 봅니다. 자, 1년 후 혁신 도시가 들어설 확률이 40%예요. 그러면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60%. 40%, 60%. 혁신 도시가 확실하게 들었으면 6,600만 원. 안 들었으면요, 4,400입니다. 이때 할인율, 요술은 10%다. 자, 분석합니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어떤 땅이 있어요. 이 땅이 1년 후면 혁신도시가 들어서는데요.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들어설 때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6,600만 원. 안 들어서면요, 4,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설 확률이 40%죠. 40%. 곱하기 40% 0.4. 안 들어설 확률 나머지 60% 0.6입니다. 40% 60%. 이것을 이렇게 현가화 시키자. 현재 가치 현가화 시키자. 현재 가치. 그러니까 뭘 씁니까? 요 공식.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할인율이 10%죠. D급번에서 10%. 몇 년 뒤? 1년. 그럼 암산 내겠죠? 1.1분의 10%니까 20%입니까? 10% 맞죠? 1.1분의 1입니다. 1.1분의 1이다. 10% 맞나? 10%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현가시키죠. 이렇게. 현가시키자.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1.1분의 1. 이렇게 현가화시키죠. 그럼 다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하면 2,400만 원. 아래쪽 계산하면요, 역시 2,400만 원 나옵니다. 다 합하게 되면 전체 가치 나오죠. 합하니까 얼마? 4,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확률이 4대 6일 때 매매될 현재 가치가 얼마? 4,8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같이 확률이 4대 6이니까 바로 이렇게 내려오죠. 불확실할 때. 그래서 불확실 때 가치가 4,8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할 때만 가자. 확실하다는 것이 뭘 말하죠? 100% 확실하다. 얘가 이제 100% 확실하대. 자, 100% 확실하면 확률만 바꿔주면 돼요. 확률을 바꾸죠. 얘가 100%니까 1이 되고요. 얘는 확률이 제로잖아요. 그럼 제로는 계산 하나만 하나. 의미가 없고. 6,600을 100%를 현가화 시키게 되면 얘가 이제 6천만 원 나옵니다. 6천만 원. 그래서 100% 확실할 때 가치가 6천만 원 나옵니다. 따라서 확실 빼기 불확실하게 되면 차이가 얼마?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0이죠. 정답 1,200. 정답 5번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출제가 좀 희박합니다. 왜냐? 얘가요, 작년에 나와버렸거든요. 물론, 정보 가치가요, 여지껏 출제 문제를 보게 되면, 과거 시험은요, 8회 때도 나오고, 9회 때도 나오고, 연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도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푸시되겠지만은요, 연타가 나오지 않는다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타가 좀 희박합니다. 나온다 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13번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